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광명시가 제6회 자치분권 아리랑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에너지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평창문화예술회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보령시는 제1회 일자리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에서 에이펙 선수들이 참가한 국제 브릿지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주 만에 광주 전남을 찾아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특히 후보 시절 대통령에 당선되면 직접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의 입장을 들었는데요. 당사자들 간의 신뢰와 실현 가능성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 주도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 시민 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의 첫 번째 주제는 지역 간 입장차가 극명한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로부터 각자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세 단체장이 공항 문제를 두고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입니다. 김 군수는 광주시에 대한 불신을 언급했습니다. 광주시가 공항 이전을 대가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1조 원이 큰 금액이라는 건 알지만 앞서 민간공항 이전 협약을 깼던 전력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공항 이전 사업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가가 주도를 하면서 이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한 뛰어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제공이 된다고 하면 제 자신부터도 국민들을 명분이 있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1조 원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공항 이전 사업으로 차익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무안군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개발 사업을 맡을 특수목적법인의 무안군을 참여시켜 우선 처분이익 취득권을 무안군이 갖도록 하는 등의 담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항 이전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꾸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TF팀을 만들고 최대한 빨리 속도 있게 실제 조사도 좀 하고 이 주민들도 좀 참여시키든지 외부 전문가도 좀 하고 해가지고 TF팀을 만들도록 하시고요. 교착 상태에 놓였던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주도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제6회 자치분권 아리랑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은 지방자치 미래 30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자치분권 아리랑은 지난 1995년 시민이 처음으로 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한 이후 30년간의 지방자치 발자취를 돌아봤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진화, 정책 성과, 시민 참여 확대 중요성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2부에서는 시민 참여는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동대문구는 주민과 함께하는 방역 봉사활동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방역과 환경 정비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7일 장안 1수변공원에서는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와 함께하는 새마을 방역봉사대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필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새마을단체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발대식 이후 참가자들은 중랑천 일대에서 EM 흑공을 던지는 등 하천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새마을 방역봉사대는 해충 방역은 물론 지역 환경까지 살피는 주민주도형 방역 체계로 구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방역과 환경 정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마포구 효도밥상 급식기관 3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효도밥상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며 참여한 주민과 관계자들은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체 돌봄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마포구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49개소의 효도밥상 급식기관을 운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가까운 동네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기관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에너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산업 유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역 간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등의 신산업은 대규모의 전력 수요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지역 유치를 위해서는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대구시는 2035년 전력 자립률 100%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 및 수소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과 신규 전력 공급 기반 조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구시는 공공주도 산단 태양광 사업과 병행해 태양광 설비 보급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수소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설치할 방침입니다. 대구시에서 2025 대구 경북 지역경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ESG 규제와 대응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3건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전기영 충남대 교수가 탄소 배출량 분석 및 탄소 국경세 영향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허재룡 IM금융그룹 부장은 ESG 확산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김주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은 ESG 경영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건인 만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서구는 가장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기공식을 열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공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총 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센터에는 행정복지센터와 공연장, 전시장, 프로그램실, 열린도서관, 주차장 100면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가장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은 2023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이 강원FC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홈경기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시는 국제태권도대회 등 스포츠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경기도 자신 있게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사전 실사를 진행한 AFC는 최근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2025-2026 시즌 ACL 강원FC 홈경기 개최지로 송암 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을 조건부 승인한다는 내용을 시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시는 경기 일정에 맞춰 빈틈없는 개최 준비에 돌입하기로 하고 조건부 승인 당시 AFC로부터 동선 및 내부 시설 개선 등 일부 보완을 권고받은 데 따라 시즌 마지막 경기 종료 직후 경기장 조명타워 LED 교체 공사에 착수합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원FC의 역사적인 첫 ACL 홈경기를 춘천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 등 다양한 국제 스포츠 행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경기 역시 완벽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 청년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지역 청년들의 역량 강화 교육,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소통 휴식의 복합 공간입니다. 횡성읍 행정복지센터 지하 1층에 조성된 청년센터는 공유 카페와 미니 도서관, 회의실 등을 갖췄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횡성군은 청년센터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고 오는 7월부터는 진로찾기, 심리상담, 원데이 체험 클래스 등 청년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교류의 공간인 횡성군 귀농귀촌인 소통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귀농귀촌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이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센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연면적 109.08제곱미터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건립했습니다.
1층에는 소통 카페와 로컬 푸드 직매장이 들어섰으며 예비 귀농귀촌인과 관광객 휴식은 물론 정보 제공,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농촌 융복합 산업 가공 상품이 함께 전시 판매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층은 귀농귀촌인의 집으로 운영되며 예비 귀농귀촌인이 최대 1개월간 체류하며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숙박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엔 귀농귀촌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30명의 멘토단이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제26회 강원도민 달리기 대회가 평창군청에서 열렸습니다. 군은 평창의 공동체 정신을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대회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회는 강원도민일보 주최, 평창군 체육회 주관으로 도민과 군민, 평창군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 단체들도 함께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강원도민 달리기 대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을 기리고 지역 주민 간의 건강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군청 광장을 출발해 강변도로를 따라 상리교와 교육지원청, 농협군 지부를 지나 군청으로 되돌아오는 약 4에서 5km 구간의 순환 코스로 진행됐습니다. 대회 당일에는 식전 공연과 개회식, 주요 인사 축사에 이어 완주 후에는 경품 추첨과 기념품 증정, 다양한 지역 체험 부스 운영도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선사했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대회가 군민의 결속을 다지고 평창의 공동체 정신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평창문화예술회관이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무대 설비와 조명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 공연 환경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1999년 개관 이후 26년 만에 진행된 이번 리모델링은 노후화된 시설 전반을 개선하고 더 나은 공연 환경과 관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군은 우선 공연의 핵심인 무대 설비와 조명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 클래식부터 연극, 대중공연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 연출이 가능하도록 공연 환경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특히 이번 리모델링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도 함께 이뤄졌으며 문화시설 접근성이 낮았던 군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군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지이자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소상공인 출산 지원 시범 사업에 첫 지원금을 전달하며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출산 지원 시범 사업은 출산 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대체 인력 인건비를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저출산 대응과 일가정 양립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금을 전달받은 청주시 소상공인은 출산 이후 인력 공백으로 매장 운영이 어려웠는데 이번 지원으로 대체 인력 채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도는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대상 확대 및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충북도민 헌혈의 날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도는 헌혈 장려를 위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선포식은 도민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는 도와 충북혈액원 간 헌혈 협력 업무 협약 체결, 헌혈 유공자 표창 수여, 청소년 헌혈 서포터즈 레드 캠페이너 발대식, 단체 헌혈버스 관람 및 기념 촬영 등이 진행됐습니다. 도는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과의 헌혈 협력 업무 협약을 통해 혈액 수급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하고 헌혈 장려를 위한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충북도가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인도와 튀르키예 주한상공회의소와 손을 잡았습니다.
인도와 튀르키예는 신규 유망 수출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엑스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화장품, 뷰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와 양상공회의소는 엑스포 참가 외국 바이어 유치, 국제 비즈니스 상담의 지원,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마케팅 및 네트워킹 강화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합니다. 작년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K-뷰티 수출 현황 및 신규 유망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와 튀르키예는 멕시코, 태국과 더불어 K-뷰티의 신규 유망 수출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2025년 제1회 일자리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생애주기별 고용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협의회는 일자리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구인 구직 미스매칭 해소, 지역인재 관내 정착을 위한 산악관 협력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회의에는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해 취업지원기관, 교육기관, 관내 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고용 현안과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보령시는 이번 협의회를 고용노동부의 정책 방향과 연계해 지역 내 고용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보령시는 생활개선회 전문 역량 업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생활개선 보령시 연합회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 여성을 지역 리더로 육성하고 생활개선 회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첫째 날에는 챗GPT를 활용한 인공지능 특강을 비롯해 탄소 중립 실천 교육 등이 진행됐으며 둘째 날에는 치유농업 체험, 현안사항 협의 및 정보 공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제19회 경상북도 시군 읍면동 자연보호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자연보호 중앙연맹 경상북도 협의회가 주관한 자리입니다. 세미나에는 600여 명이 참석해 기후 위기 대응과 경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연보호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환경 전문가의 특강을 통해 자연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협의회는 세미나를 계기로 지역 간 소통과 자연보호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브릿지협회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브릿지협회가 주관하는 국제브릿지대회가 경주시에서 열렸습니다. 브릿지는 서구권과 일본, 중국 등지에서 널리 사랑받는 카드 스포츠입니다. 브릿지는 바둑이나 체스처럼 전략과 사고력이 필요한 두뇌 스포츠로 청소년의 사고력 증진과 노년층의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기념해 마련된 국제 행사로 에이펙 회원국 14개국과 이탈리아를 포함한 총 15개국 대표 선수단 1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대회를 통해 참가국 간 우호와 협력 증진이 이루어졌으며 참가자들에게 경주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소개해 재방문을 유도하는 마케팅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주 만에 광주 전남을 찾았습니다. 지역 방문으로는 두 번째인데요. 대선 때 말한 잘 키운 자식이 효도하듯이 호남도 볕들 날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화 형식도 참석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생중계를 하는 등 파격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3주 만에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와 전남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더 이상 광주 전남 발전 약속만 하고 진척이 없다는 지적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잘 키운 자식이 효도하듯이 호남에도 이 민주당 때문에 볕들 날이 있구나 이런 생각 들으시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지역민과의 대화는 파격적이었습니다. 호남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대화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원하는 시민들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화의 주제 역시 경계를 두지 않고
시민들 발언에 대해 하나하나 귀를 기울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빠른 추진을 위해서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진짜 그 메모하시면서 그리고 아까 추상적인 거 얘기하지 말라. 좀 더 실행 가능적인 내용을 좀 얘기해달라. 그걸 여러 번 주문하신 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광주 방문에 앞서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 국립소록도 병원을 방문해 사회적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의 소록도 방문은 대선 기간 자원봉사를 온 김 여사가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몸소 보여줬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여수 씨가 잇따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00억대 소송에서도 이미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여서 대응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2023년 웅천지구 택지개발업체가 제기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 재판 결과로 택지개발업체에게 되돌려준 돈은 485억 원에 달했습니다. 여수시는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는 만큼 세금 낭비가 없다고 했지만 이자와 소송 비용 등 수십억 원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 부랴부랴 리조트 개발회사에 부담금을 부여한 화양지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 1심 재판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또다시 패소할 경우 업체에게 받지 못하는 130억 원대의 부담금은 결국 혈세로 채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여수시가 최근 5년간 당사자가 된 행정소송은 모두 144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66건, 45.8%에 달하는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수백억 원의 혈세마저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중성 부족이나 법률 해석과 행정 대응 미비가 소송 발생의 주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됩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그 책임의 무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법률 검토나 외부 자문 없이 무리하게 행정처분이나 소송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잇따르는 패소로 혈세는 물론 행정력도 낭비되면서 여수시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보령 머드축제가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보령 머드축제는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체험형 여름축제입니다. 올해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바다를 바라보며 머드 체험을 할 수 있는 일반존과 가족이 함께하는 패밀리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낮에는 머드와 놀 수 있고 밤에는 다양한 공연, 불꽃쇼 등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보령에서 신나는 축제 즐기시길 바랍니다. 파주시가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선정돼 10월까지 현장체험 역사탐방 프로그램인 율곡코드를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율곡이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경문 낭독하기, 나만의 자경문 작성하기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시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역사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